사람이 동성애자였나 봐요, 보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찰리 코크 암살 용의자가 성전한 연인에게 연락했다가라고 하면서 체포 직전에 소름 돋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요. 예, 유타밸리 대학교. 이게 어쨌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저런 식의 극단적인 네. 이 모습을 보인 거고, 그리고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트랜스젠더 파트너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어요. 예,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이 있는데, 자, 암살 사건 발생 후 33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 자택에서 체포됐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22살짜리 저격총에 대해서 이게 상당한 좀 수준을 갖고 있는 그 연습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익명의 남성과 연인 관계를 맺고 함께 거주 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트랜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연인으로 같이 이제 동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암살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 범행이다. 그래서 수사에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또 나오겠죠. 게다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다 압수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증거를 또 확보를 했는데, 지금 뭐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또 엉뚱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암살 직후에 이제 뭐 단톡방도 우리 다들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자기로 이렇게 뭐 지목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계속 뭐 내가 찰리 코크다 뭐 이러면서 도플갱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헛소리 같은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서 이제 극단적인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원래 굉장히 뭐 똑똑하고 그럼요. 이랬는데, 1% 상위 1%였다면서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취업이나 이런데 어떤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면서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가족은 뭐 부모들은 뭐 공화당의 네. 뭐 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족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멀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22살짜리가 무슨 뭐 취업 안 돼서 고생을 하면 뭐 얼마나 했다고. 아유 그 뭐 참. 개인적인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총을 쏴요?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매번 뭐 우리 우파 진영한테 뭐 극우다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극적인 어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누가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우리나라 극우파들은 폭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폭력성이 없냐면요,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전국적으로 물밀듯이 그렇게 그득그득 모인 사람들이 어느 하나 뭐 하나 깨 부수지도 않고 그냥 다 집으로 해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커크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우파 진영들을 결집하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맞아요. 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결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유럽에서가 난리가 났어요. 영국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예. 자, 그 커크 총격 용의자 이 로빈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배창선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후원 계좌로 배창선님께서 배창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8년 전 할로윈 파티 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형상이에요. 이걸 목마를 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기에 이제 다리가 들어가서 이건 가짜 다리거든요. 이렇게 할로윈 코스프레를 하는데, 네. 제가 뭐 공룡이나 뭐 말 같은 거 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네요. 이 사람 타일러 로빈슨의 이 사진이 과거에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었나 봐요. 네. 2017년이니까 이제 뭐 일기행정부 때나 뭐 그럴 때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부친의 신고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지금 계속 SNS들이 다 파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ACT 대학 입학 시험이 36점 만점인데 34점을 맞는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굉장히 수재였대요. 머리도 좋았고, 네. 유타 주립대 들어갈 때는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학기 동안만 재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측에서 이제 좀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키는 꽤 커 보이네요. 이게 인치일 거 아니에요? 180이 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한 행동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 뭐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좌파였던 것 같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그래서 탄피에다가 메시지를 또 써가지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잡힐 거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범행을 벌인 게 네.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잠시만요. 이건 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조지 소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소로스가 정치적 폭력의 배우다라고 주장하면서 리코법에 따른 연방 조사를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라고 하면은 그 엄청난 이제 부호기도 하고 예, 세계적인 투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니까 조지 소로스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알렉산더 소로스까지 급진 좌파 운동의 주모자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코법의 적용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리코법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예? 이 범죄 조직의 리더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지시하거나 조직적 관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엉뚱하게 약간 좀 중대재해법 그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예, 이게 사업주가 여기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일단은 뭐 사망자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업주가 이제 깜빵에 가게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 리코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뭘 했길래라고 해서 나무 위키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아래에서 제가 몰랐던 이 사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자 여기에 자. 아시아 금융위기 9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IMF죠. 이 통화 폭락의 주범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게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한 민주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DJ가 이제 민주화 투쟁 출신이다. 이래서 이제 호감을 보이게 됐다. 좀 그런 얘기도 뒤에서 전해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99년부터 이제 한국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소로스를 마치 구세주처럼 좀 미화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투기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차가운 좀 시선을 갖고 있대요. 실제로 이제 조지 소로스가 헐값에 나온 한국의 증권사나 일부 기업을 인수해서 4억을 매각하고 고배당과 이제 유증으로 돈을 챙긴 후에 또 매각 철수해서 1,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IMF 때니까 한마디로 진짜 거지 뺨에 붙은 밥을 떼먹은 거죠. 그렇죠. 우리 어려울 때 들어와서 예. 자기 거 이득 취하고 나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게 별명이 사악한 구세주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자, 환투기 공격을 해가지고 국가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숱한 피해자를 양산을 해왔대요 그동안. 그래서 경제에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제3세계의 국가의 빈민들은 또 이제 돕고 또 민주화 운동가들은 또 계속 이제 돕고 있대요. 미국에서도 미국 민주당의 자금을 엄청나게 대고 있는 방식의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이런 양면적 행보 때문에 사악한 구세주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결국은 네,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이게 약간 뭐 DJ 정부 때 좀 투자를 한 걸 가지고 구세주인 것처럼 좀 미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마냥 이렇게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서 이 모든 그 좌파 집회나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조지 소로스가 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조지 소로스가 지금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의 이제 이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이제 개방형 사회 재단이라고 뜨네요. 예, 그냥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DSA 그러니까 민주사회 뭐 연합인가 뭐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에서 직접적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공식적 증거는 없대요. 근데 우회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거는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조지 소로스의 이 재단이 미국의 수많은 진보 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했고 또 이제 이 힐러리 당시 이제 대선 후보일 때도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아마 카멜라 후보 때도 이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좀 많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좌파 진영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움직임에도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조지 소로스는 리코법에 의해서 이 책임을 같이 물려야 된다. 특히 찰리 커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범인이 잡혔잖아요. 그 배우가 이제 이 극좌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찰리 커크가 이제 가담을 했던 이
이 영역이 이제 극좌 진영에 아까 그 DSA 같은 네. 예, 그러한 이런 단체들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각 여기에 돈을 일단 조지 소로스도 같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절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까 이 김민웅 그러니까 이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사관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좌파 반미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까 157차례잖아요. 촛불 대행진이. 근데 그거 다 맨입으로 해요? 다 누군가 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재단은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박원순이 얼마나 많이 돈을 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이 생태계를 꾸렸고 이 수익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소로스는 본인 돈으로 뭐 시작하고 뭐 개인이잖아요. 최소한. 네, 예. 최소한. 예. 그러니까 최소한. 예. 근데 지금 촛불행동에 이런 데는 뭐 개인적으로 후원도 있겠지만 네. 나라에서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세금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한국 좌파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니까. 네. 하기사 미국 좌파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 무너지길 원하진 않는데 한국 좌파는 한국이 애초에 건국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 자기 진영만 잘 살면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진영의 목표를 따를 수 있으면 그게 북한과 더불면 어때? 중국과 더불면 어때? 예, 이렇게 나가니까 어찌 보면 가장 악질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